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요즘에 제가 얼린 과일을 먹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오늘은 뭘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여기 뭐겠습니까?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 예, 얼린 블루베리입니다. 얼린 블루베리 이렇게 떠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지금까지 먹다가 거의 반 이상 안 남았는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 한국은행 경고. 영끌했는데 집값 20% 떨어지면 영털 된다. 영털이란 거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자, 신조어 만들었습니다. 엘리엇이 만든 신조어 영털. 이게 무엇인가 보도록 합시다.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제가 방금 전에 네이버 메인 창을 캡처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한국은행의 경고 집값 20% 떨어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가 봤어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오늘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기사가 한 10군데 넘게 나왔는데, 보시면 영끌했는데 집값 20% 떨어지면 하는 소비 고용 위축 경고 등 했어요. 그리고 집값 이데일리 집값 20% 하락된 소비 고용 4% 뚝 하는 또 집값 하락 경고 계속해서 워닝되고 있죠. 경제부총리도 그랬고 이주열 총재도 그랬고, 그다음에 금감독 금감원이었나? 거기서도 또 그랬죠. 계속 기관들마다 그래요. 물론 이거 뭐 면피성 발언이다, 나중에 자기네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발언이다, 의미 둘 거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들의 주장을 좀 밑받침하고 있어요. 소제목 보니까 하는 BOK 이슈노트 발간했는데, 집값 상승 경제적 효과는 별로, 집값 하락 시 충격 마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만 있는 게 효과는 별로 없고, 그냥 그들 보유자들한테 어떤 뭐 평가 이익은 돌아가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는 없다. 근데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면은 충격만 훨씬 크다. 그래서 가계부채 비중 크면 집값 하락 충격이 더 크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죠. 가계부채 비중이 GDP 대비. 그래서 특히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 높아졌다. 충격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섬뜩한 경고예요. 그 다음 다른 기사를 볼게요. 하나는 LTV 75% 수준에서 집값 20% 급락 시 소비 고용 4%나 폭락한다. 실물 경기 영향이 크다.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위험 관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에서는 하는 영끌 집값 조정 시 경제 부담 선제 관리, 뭐 비슷한 얘기예요. 뭐 표도 나왔네요. 그다음에 집값 오를 때보다 내릴 때 무섭다. 오를 때는 어떤 무주택자가 그 상승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 자산의 증식이 없다는 그 두려움은 있지만, 하락을 할 때는 그거는 어떤 기분상 이런 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어떤 큰 타격이 온다. 왜냐면 다 대출을 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빚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그 빚 갚다가 생활이 피폐해지고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기사. 집값 외환위기 때처럼 하락하면 대출 비중 높은 사람 소비 4% 준다. 쓸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줄겠죠. 계속 같은 비슷한 얘기 나왔어요. 하는 이틀째 금리 인상 이건 어저께 기사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이제 금리 올린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나온 기사가 오늘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하락하면 소비도 위축 주담대 클릴수록 심화. 여기 상관관계표도 나왔고요. 근데 이건 전에 기사인데 7월 5일날 기사인데 한 열흘 넘었네요. 지금 아니면 못 살았고 되살아나는 2030 패닉바잉 갖고 지금 매수 비중이 이렇게 크게 늘었다. 30% 초반대에서 지금 40% 중반, 44% 이렇게까지 늘었다. 큰일이다. 2030 패닉바잉 영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게 특히 20대 이하, 그러니까 10대 20대가 서울 아파트 비중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 큰일 났다. 그런데 또 한편은 나중에 나온 기사가 이게 나왔어요. 다주택자 10개월째 감소, 그래도 집값은 상승.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주택자가 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끌하는 사람이 선수일까요? 다주택자가 선수일까요? 다주택자는 20년, 10년 이상 되면서 5년 전, 20년 전에 집 사놓은 거, 여러 채 사놓은 거 자산 가치가 많이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득이 별로 없고 세금이라든지 하락의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몇 개는 처분하자 그랬고 판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선수란 말이에요. 선수들은 하락할 때 팔지 않아요.
올라갈 때 야금야금 팝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기울기는 줄어들지언정 상승 이게 죄송합니다. 블루베리 살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블루베리 먹을 때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참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가 파는데도 오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주식도 그렇고 상투에는요, 세력들이 올리면서 팔아요. 10개 팔고 1개 사고 100개 팔고 뭐 20개 사고 이러면서 호가를 계속 올리면서 또 솔직히 실주로 안 사더라도 호가로만으로도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정리한 표가 요거였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아파트 매매가 지수고요. 요건 실지 지수고요. 요거는 요 막대 그래프, 요거는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거, 요거는 법인이 개인한테 산 거. 그래서 그걸 누적시키면 계속 법인은 회사 보유물량이라는 걸 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가 많게 돼 있어요. 누적 순매도가. 그러다가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는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시중에서 개인한테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똔똔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락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2016년부터 이거 산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다음에 2019년 이때부터 한 1년 반 동안은 엄청나게 산 거고, 파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그게 언제 멈췄어요? 작년 7월달 7.10 대책 이후로 법인이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팔 수만 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요 주는 거 요 모양이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요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작년 7월부터 보세요. 7.10 대책 이후 감소하는 다주택자. 이 다주택자가 누구겠어요? 법인이란 말이에요. 꼭 2주택자, 3주택자 얘기할 때 꼭 개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인도 다 같이 그 안에 보유 주체로 들어가는 거니까, 법인이 팔았다는 얘기는 선수가 팔았다. 그 법인도 솔직히 회사가 아니죠.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가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개인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고물량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그걸 줄이는데 법인이 주는 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법인이 개인한테 파는 걸로 나오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의 경고, 집값 20% 떨어지면 결국은 영끌에서 샀다 말이에요. 영끌 보시면 영끌 했는데 집값 2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무슨 악마에게 영혼을 맡기듯이 진짜 있는 빚 없는 빚 다 만들어서 샀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하락을 한다면 자기 돈은 2억밖에 없는데 8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80%, 원래 한 50% 60% 정도가 적당한데 80%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영혼이 털린다고요. 그래서 영끌이 나중에 영털이 된다고. 영털. 엘리엇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영털. 젊은 친구들 위험관리 좀 잘 하시고, 지금 9년째 상승한 상황에서 2배 3배 오른 가격에 그 선수들이 파는 거를 받아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물론 몇 달 좋아질 수 있고 6개월 1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빨라야 2년 있다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보유 기간이 7.8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1년에 샀으면 평균적으로 2028년 9년에 판단 말이에요. 그때가 과연 아파트 값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예 나는 뭐 2년 만에 팔 거야, 3년 만에 팔 거야. 그거는 몇 명의 생각이고, 평균적으로 7.8년 보유했다가 팔더라. 그동안에 통계를 내보니까 그거를 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오늘 한국은행의 경고, 영끌했는데 집값 20% 떨어지면 영털된다. 이걸 잘 보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엘리엇과 함께 여러 가지 뉴스를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더위에 휴가도 가시고, 또 여름에 이런 유튜브 활동도 많이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엘리엇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